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 모임,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에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제주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귤, 한라산? 우리 참세상에 먼저 떠올린 건 4.3 항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전날 먼저 도착해 마중을 나왔는데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자료집도 준비했습니다. 버스도 대절했는데요. 이동 시간에 꿀같은 잠을 자기 최적이었죠. 함께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다들 잤습니다. 1일차 해설은 강호진 4.3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화면이 많이 흔들리죠. 버스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4.3 평화공원입니다. 건물을 옹기 모양으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록관 내에서는 영상을 시청하고 4.3의 계율을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역사의 몸짓이 단순히 학살과 이념 싸움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당찬 발걸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를 갈라놓고 도민들을 학살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제주 민중들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묵살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아집이었습니다. 다음으론 4.3 투쟁에 참여한 도민들의 위패를 모신 봉안실에 들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재빠르게 들어갔는데요. 위패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4.3 항쟁에 참여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들이 다가 아니라는 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3이라고 하는 그 항쟁의 의미는 제주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2년간의 갈등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은 비율로 돼버리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단전을 반대했던 게 정서고, 통일정부를 수립한,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염원이었던.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선흘리 목시물굴입니다.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찾아오기 힘든 곳인데요. 도민들이 탄압을 피해 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굴이 선흘리 목시물굴인데요. 미군정이나 군인 경찰들이 이제 자기 원래 마을 지키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숨을 곳을 찾아서 와야 되니까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들만 아는 이런 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을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숨어 사셨던 피난굴, 피신굴. 저희는 이곳 목시물굴의 뒤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입구로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해설사분이 목시물굴과 이어지는 굴이라길래 우와, 이런 곳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여기로 들어갈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좁아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네 발로 기어갔죠? 촬영도 같이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피난 온 도민들과 생활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성인이 서 있을 정도의 높이는 되지만 바닥 굴곡이 심하고 장애물이 많아 이동하기 쉽지 않았죠. 이와 비슷한 굴이 제주도 내에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싸우고 피를 흘렸는지 가늠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것이 영락없는 짐승이군요. 닥치세요. 이곳은 북촌 4.3길입니다. 너분숭이 기념관 바로 앞에 있는 애기 무덤인데요. 4.3 항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묻힌 곳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돌이 쌓여있는 형태라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석탑에 인형과 사탕 등이 놓여 있었죠. 4.3을 기억하는 관광객, 도민들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로 아이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곳은 4.3 항쟁을 최초로 문학에 담은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읽어본 적이 없네요. 저희는 카페에 이동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대 농성장에 찾아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제주공항이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시작됐으나 이미 제주공항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도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행하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이 해군기지처럼 공군기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도 편하고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전망도 좋았죠. 저희는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소개 시간과 답사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학생으로서의 고민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4.3이랑 항쟁이랑 연결시키기가 되게 좀 어렵거든. 정보들도 많이 빠져있고 찾아보기 어려워서 항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항쟁이고 또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2일차에는 김남훈 6.15 남치기원회 제주본부 공동대표님이 해설을 맡아주셨습니다. 2일차에 처음 찾아간 곳은 진아영 할머니 삼터인데요. 소벌대의 총알에 맞아 턱을 잃고 살아가셨습니다. 이곳은 4.3을 기억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꾸미고 만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늘상 마을 귀퉁이 돌당 아래 외롭게 나와 있는 할머니가 있다. 즐기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성격은 상당히 활발했었던 분이에요. 서삼 항쟁을 거치면서 후유장애인으로 사셨던 분들의 거의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고, 다음으론 대정현 역사문화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4.3 항쟁 당시 항쟁을 이끌었던 1대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의 고향이자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일제의 전투기들을 보관하고 비행하기 위한 활주로와 방공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뭐로 보이시나요? 관집대나 관제탑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상백씨가 맞췄었죠? 급수대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올라오면 다 관제탑 기본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급수대 위에서 보는 풍경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이렇게 넓은 땅에서 일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비행장 지하 벙커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이유는 당연히 조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20 여기는 아까 들어갔던 입구까지 쫙 연결돼 있는 그 중간에 아까 그 쭉 솟아오른 비행기 경락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모형에 관광객들의 소망이 담긴 글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베 사망, 코로나 퇴치. 재밌는 소원들이 보이는군요. 아이들 기회 오면 회장이 하나 시켜가지고 바람 넣고 가고. 선생님들이 서달 오름 일대의 희생자 추모비에서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3 당시 예비검속 때 민간인들이 학살된 곳입니다. 양력 8월 20날, 음력으로 7월 7성날 새벽 1시에 60여 명이 먼저 한림 지역에서 우리 숙소가 있었던 한림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여기에 약간 60여 구 정도가 여기서 집단 학살되고 집단 매장이 됐습니다. 서달 오름 위에는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강정마을입니다. 군은 2007년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여러 단위의 목소리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탈법과 편법을 통해 강행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강정을 지키기 위한 도민들이 꾸준히 농성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해군기지가 보였는데요. 초소를 지키고 있는 해군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간부를 불러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천에서 바다로 물이 바로 떨어지는 장소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민군 북합형 관광비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미군 휴양형 관광비양이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중국하고의 어떤 분쟁이 발발하거나 작전 참모로 근무하고 있는 서치타 중령이 쓴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 남방 해상 쪽에서 미국과의 어떤 중국이 무력 충돌 개연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주력 함대인 북해함대가 1000도 이상에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 북해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 차단시키는 데는 제주도가 적격이다. 말하는 와중에 해군 군함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는 문정현 신부님이 강정 해군기지 반대 농성을 하다가 경찰의 진압에 추락하신 곳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실수로 떨어뜨려 놓은 돗자리가 충격을 완화시켜줬다고 하네요. 현장 사인 받고 사업을 해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뭐 그런 거라든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 전에 사업 고시를 했던 이 불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도의회에서 이렇게 절대보존 지역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절대보존 지역을 해제한 이 대표적인 어떤 불법들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다 패소했어요. 그때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 주요 관심 사법 사건이라고 직접 지휘하고 보고까지 직접 했던, 그쪽은 그냥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진짜 법 자체를 무시하고 없는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고소고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무혐의 처리가 되고 말았죠. 아무리 힘있고 돈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게끔 이런 사회가 돼가면 앞으로 더 많은 정의감 가진 국민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있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제국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은 일본, 미군정, 군사정권, 지금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으로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총선과 폭력이 아닌 아름답고 따스한 동백꽃, 평화와 통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저희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